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베트남어 성조와 베트남어 문자를 읽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희태 신지식인 TV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베트남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인에 보면은 여기 섹션들이 있는데 한국어, 베트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에 대해서 11개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람과 함께 정확한 발음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이제 베트남어를 읽고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 베트남어와 베트남 사회 이 영상을 이 강좌를 제가 전개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베트남이 계속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많은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미 베트남에는 약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약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있고 한국인들이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또 국제 결혼이 베트남인과의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한국에 많은 또 베트남 근로자들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저출산 문제를 실패했어요. 저출산 극복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민청으로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통합의 핵심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제가 베트남을 2005년도 2005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베트남과 한국을 오갔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베트남에 각종 기관을 만들고 또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그쪽에 파견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느덧 19년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 4번 설립을 추진했다가 2번을 망하고 또 2번은 성공하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베트남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63개의 베트남 성이 있는데 여기를 배낭을 메고 다 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속 이야기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베트남의 속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 떠날 때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죠. 이럴 때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신, 땀, 비엣 하면 됩니다. 신 하면 아주 공손한 표현이고 땀 하면 잠시 비엣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저이, 디 하면은 키, 저이, 디 하면은 떠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떠나갈 때 신땀비엣, 신땀비엣, 이렇게 그냥 신땀비엣. 뭐 친구들끼리는 땀비엣 반, 땀비엣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 같은 분들은 땀비엣 아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땀비엣 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굉장히 사람을 만나면은 딱 서열을 정하는 게 있어요. 서열을 정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뭐 직책을 이렇게 불러주는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회사에서도 사장님하고 직원인데 우리 같으면은 사장님 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앙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베트남은 가족이 굉장히 우선시돼 있고 이것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한테 그냥 뭐 형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앙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끼리도 그냥 뭐 저도 이제 아는 교수들이 많은데 총장 제가 이제 오늘도 한 총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총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앙 쾌커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총장님이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칭호해서 뭐 자우스 뭐 쾌컴 이렇게 이제 선생님 교수님 뭐 건강하십니까 이러면은 뭐 이 사람 편하게 그냥 저한테 뭐 그냥 MK 하면서 뭐 저는 건강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가족 문화 중심이고 그리고 베트남을 이렇게 겪다 보면은 베트남은 굉장히 어떤 그 철학 중심, 네, 철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의 이 자기들의 규범이 베트남의 이 법보다 좀 앞서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민위원회 이쪽이 굉장히 권한이 센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민족 마을도 가고 이렇게 가면 항상 그 동네 주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장이죠. 이장 동네 주석을 꼭 만나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 또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게 어떤 뭔가 좀 뭐랄까 철학 문화와 사회주의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보낼 때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신땀비엣 네 그래서 키띠엔 네 안녕히 가세요 할 때도 그냥 신땀비엣 하면 되는 거예요. 신땀비엣 네또 만나요 하면은 행갑라이 네, 요 밑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으면은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는 바람에 그래서 발음이에요. 행갑라이 네 이런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갑라이 네 행갑라이 네 요 A에 이렇게 반달이 있으면 좀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갑라이 네 행갑라이 네 행갑라이 처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그래서 행갑라이 네 콕 찍어주는 발음이죠. 네 행갑라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도 있죠. 그래서 땀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땀비엣 베트남 사람들은 성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조가 있는데 이 성조대로 발음을 해줘야지만 이해를 하지 성조 발음을 안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성조 없이 발음을 해도 이 문맥상 이해해가지고 답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이 억양 차이 때문에 내가 발음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만 계속 대화하면 억양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면 돼요. 그 베트남 뭐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신땀비엣 그쵸? 안녕히 가세요. 신땀비엣 똑같잖아요. 그냥 우리도 뭐 안녕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 또 만나요 하면은 행갑라이 hen 하면은 약속합시다 약속한다 이거예요. 갑 만날 것을 약속하자 라이 다시라는 거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시다 해서 행갑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상 돈과 관련이 없어요. 돈과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권력은 그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돈과 관련이 없으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띵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의 교감. 이것을 띵감이라고 하는데, 이 띵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띵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정, 이거. 그래서 이 감정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정서가 정 있어요. 정과 흥이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동네 잔치다 그러면은 뭐 동네 앞마당에다가 천막 치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베트남에 가면은 미쳐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제가 베트남 시골을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화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빠져가지고 이 정감, 띵감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정감에 빠져가지고 정감과 흥.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이렇게 정과 흥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그게 딱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술을 한 잔을 마셔도 흥있게 마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아주 조용히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러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고 그냥 모타이반 하나 둘 셋 요 마셔 해가지고 막 모타이바 요 하면서 그냥 막 그 전체가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시골에 갔을 때 베트남 그 주석하고 그 시골 주석, 그 시골 주석하고 면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주석하고 사람들이 거의 100명이 온 거예요. 100명이. 외국인이 처음 왔대요. 외국인이 1000년 만에 처음 왔을 거다.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주 처음 왔다 이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갔는데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있고, 아이들이 소를 타고 다니고 있고, 너무나 저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감성에 빠졌는데, 거기서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왔다고 동네 그 묘지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에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술자리를 하는데, 그냥 다 같이 그냥 막 모타이바 요 하면서 그 정감과 흥이 굉장히 강해요. 돈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정서가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 국가들을 다닐 때는 못 느꼈던 것을 베트남에서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을 다루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인 유전자의 베트남인과 고대 한반도인의 유전자의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한 학자가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이라는 게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이 유교 문화가.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왠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63개성을 다니는데, 제가 이 배낭 메고 혼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침대 버스 타고 뭐 7, 8시간씩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묵을 그런 여관 같은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냐응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쉬는 집.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묵고 또 다시 사람들한테 물어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무섭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묻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정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딱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엄청난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속지 않죠. 근데 베트남어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부분, 그리고 또 굉장히 노련하게 속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직원을 뽑았는데 아마 이거를 한국인들은 뭘 할 수 있을지 못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경쟁회사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회사의 임원이 여기 와서 정보와 그리고 그 고객을 다 빼돌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을 했어요. 교육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학생이 스파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이런 거 겪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해가지고 이런 걸 차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뽑았는데 교사가 스파이야. 그래서 교사가 스파이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보니까 또 공산당 무슨 위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미인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게 진짜 무슨 공산당 위원인가, 상대방 회사의 스파인가, 아니면은 미인계 쓰는 또 뭐 스파인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러니까 정신을 놔버리면 정신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임원을 뽑았는데 임원도 나중에 보면은 스파이였어. 직원을 뽑았는데 스파이였어. 교사를 뽑았는데 스파이였어. 학생들이 스파이였어.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어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베트남어를 알면은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직원이 스파이예요. 다른 데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한국어로. 선생님, 누가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베트남 사람 안 믿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베트남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럴 때 누룽지를 저한테 전해준 아주머니, 아주 잊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월세를 깎아준 아주머니, 월세를 깎아준 집주인, 잊지 못하겠죠. 또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저를 위해서 아주 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스파이들 속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베트남은 굉장히 복잡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함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거구나, 이게 복잡한 거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베트남어와 함께 베트남 사회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한국인들이 제 말을, 이게 저분이 한 얘기가 19년이라는 베트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한 아주머니가 남편이 한국에서 제조업이 안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이주한다.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아, 제가 진짜 그 아주머니의 그 뭐라 그럴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얘기를 한참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다 정리하고 가족하고 들어왔어요, 가족이. 근데 그 가족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그 가족을 보는데. 왜냐하면은, 아, 저분들이 또 망해가지고 국제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스파이들의 움직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망해버리는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관련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디 이 험한 속에서, 험한 곳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신땀비엣. 안녕히 가세요. 신땀비엣. 네, 또 만나요. 행갑라이. 이렇게 얘기했죠. 행갑라이. 네, 해서 이렇게 하시고, 베트남어에 대한 문자와 성조는 정희태 신지식인 TV 한국어 베트남어 섹션에 가면은, 여기 한국어 베트남어 섹션에 11개를 올려놨어요. 이거 공부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